안녕하세요. 서면아의 성형외과 이상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 수술 후에 코 끝이나 코 부위가 좀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혈류 이상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정확한 위치에 보형물이 삽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높은 보형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기존에 있는 보형물을 빼서 어느 정도 낮추고 난 다음에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여 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 성형 수술은 대부분 보형물을 삽입하여 주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걸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구축 등이 생겨서 코의 모양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런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염증이 생기는 가능성도 적고 적절하게 치료해 준다면 이런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 재수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가 있는데요. 코 재수술을 하는 시기는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염증에 의해서 재수술하는 경우는 한 1년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재수술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코 재수술의 원인은 조금 휘어져 보인다든지 또는 생각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가 많고요. 간혹 가다가 염증이라든지 또는 안에 들어있는 보형물이 피부로 노출되는 경우에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재수술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박죽 구조가 많이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흉터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타 병원에서 수술하신 경우에도 재수술은 가능하고요. 재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수술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가급적 재수술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콧구멍이 너무 넓거나 콧볼이 너무 넓은 경우에 콧볼 축소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콧볼 축소술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개방성으로 하실 경우에는 우리 혈류에 지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콧볼 축소술은 얼굴의 크기에 비해서 콧볼이 너무 넓은 경우에 많이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너무 크거나 코와 볼이 만나는 부위가 너무 퍼져 있는 경우에 많이 권해 드리는데요. 콧볼이 너무 좁다거나 또는 콧구멍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술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절개를 통한 콧볼 축소술은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는 희미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흉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절개를 통한 수술이 아닌 묶어주는 수술로 흉터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코는 얼굴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입체감을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인상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는 관상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자신감, 남성에서는 재력이라든지 성격, 그리고 정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